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더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개선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네. 변화의 욕구를 좀 줄어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조사가 있대. 그렇죠. 이게 동의해?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왜?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어. 카타르시스가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분노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드라마를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 나 그거 물어보고 네. 싶어. 당신 뭐야? 선생이야? 어른한텐 반말하지 않는다. 아, 야 시원하다 시원해. 야 선생이 저렇게 때리면은 황당하겠다 니들. 아이고. 야 김 교수. 김 교수. 왜 불러요? 야 내가 옷 사줬으면 좀 부를 때 좀 빨리빨리 좀 와라 좀. 아 좀 진짜. 사이가. 아니 맨날 바쁘다 그래. 바쁜 것도 엄청- 없으면서. 야 미안해. 이번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야 너 네. 참교육 봤냐? 참교육? 참교육. 어. 아 참교육 봤지. 어땠냐 너? 아 제가 어. 애가 어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안 볼 수가 없더라고. 이게 마음의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아니 첫째 초등학생이잖아요. 거기 초등학교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네, 그리고 이제 음. 애들이 커가면서 당장 제가 당면할 문제라서. 야 근데 너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네. 그럼 대학교에는 그런 참교육 같은 상황 안 벌어져? 형 다닐 때는 체벌 있었어요? 아 대학교에서 무슨 아니 체벌이야? 예전에 있었대. 아니 그거는 선배가 혹시 아니 교수가 예전에 교수가? 학생들 때렸대요. 그래? 네. 형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가 왜 맞아? 내 수업에 들어갔어야지 맞지. 어쨌든 네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는 뭐 이런 참교육이 필요한 상황 같은 거. 그러니까 야. 학생들끼리 네. 뭐 폭력이 이루어지거나 뭐. 대학에서도 참교육이 필요하냐? 어.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미성년자를 이제 가르치고 길러내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대학은 성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계약 공간이라서. 근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교권 보호국이라는 게 나오잖아. 교권 보호국이 이제 네. 사실 그 상상의 조직이잖아. 이게 맞아요. 만들어진 조직이잖아. 젊은 사람들 20대 시청자 한 70% 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라고 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냐. 침묵의 피해자가 많았다는 거죠. 어. 70%가 넘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게 말이 돼 라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절망감을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고를 친 가해자는 멀쩡한데 규칙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애들은 혹은 교사는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아도 그냥 참아야 돼. 이게 말이 돼? 이거 불공정한데? 이런 걸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이 만들어지고 네네.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 드라마 같은 게 나오면서도 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현재도 바뀐 거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도 관행이 계속 남아있다는 맞아요. 거지. 네. 근데 이 관행이 강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져 간다는 네. 걸로 이해하면 될까? 그러니까 관행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관행을 지키면 편해요. 아, 편함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다소 불리할 수 있고 다소 불합리할 수 있고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이건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관행을 지켰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올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피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법은 이거 새로운 법이 하나 딱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업무 속도에도 문제가 생겨 비용도 들어 그 다음에 기존에 누리던 아주 미세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무언가 그런 기득권 같은 것도 잃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법이 되면 이거 어기면 안 돼. 문제가 그렇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으로 모든 거를 다 하면 이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맨날 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변호사들끼리 법조인들끼리 법조항 하나 가지고 거기는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렇지. 네. 무슨 얘기냐면 법은 이게 성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 네. 사람들 사이의 일이니까. 그러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거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행,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이 드라마뿐 아니라 왜 그 연지나 뭐 나는 뭐 좋아 맞나? 그 더 글로리. 아이, 좀 잘 따라해봐요. 그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되게 신나. 더 글로리 또 모범 택시 네, 뭐 이런 거 모범택시. 보면은 네, 네. 다 권선징악 아주 맞아요. 그것도 처참하게 진짜 이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치, 인증을 그치. 하는 거잖아. 이게 허구인지 다 알아. 말도 안 네. 되는 건지 알아. 근데 사람들이 열광해. 네. 왜 열광하는 거야? 정의의 구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대리만족? 아니, 그러니까 대리만족도 있는데 일단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언제 처벌받아요? 시간 걸리지. 한참 걸려요. 한참. 너무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괴로워하고 있고요. 가해자는 몇 년이 지나야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대중은 잊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맞아. 제일 분노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처벌의 수위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잘못한 저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항소했대? 대법원 가야 되는데? 야, 벌써 3년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법 없죠. 체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처벌의 효과는 항상 즉각적으로 가해질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얘기한 그런 그 드라마들이 다 사적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법제도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마 거의 모든 사법제도가 그럴 거예요.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교도소라는 그 표현이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그냥 처벌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뭐야, 피해는 내가 봤는데. 그리고 대중들이 보기에도 그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판이 진행될 때도 보시면 그 기본 구도가 검사와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없지. 당사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증인이나 참고인이에요. 보통 뭐 하냐면 가해자들이 반성문 내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해요. 그래서 감형받아요. 그리고 대형 로펌 선임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교화 가능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형이 되거든요. 피해자는 철저하게 소외돼 있는데 이게 피해자의 그 고통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학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립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학생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너무 과도한 온정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인권 보호해야 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온건하게만 대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나 이 참교육이 이제 네. 화제가 되니까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나 이런 기사를 본 게 있어.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더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개선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네. 변화의 욕구를 좀 줄어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조사가 있대. 그렇죠. 이게 동의해?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왜?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쏟아냈거든. 아 그래. 카타르시스가 한번 왔어요. 감정적으로 정화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배출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분노의 수준이 떨어져요. 아 그래. 네. 실제 연구 결과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 순간 일종의 진통제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드라마를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 나 그거 물어보고 네. 싶었어. 아니죠. 자, 사람들이 혼자 다 하네. 만담하자네. 사람들이 분노만 하면
분노만 하면 이게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일단 한번 쏟아내고 그 감정의 거대한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이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 결정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이런 관심을 오래 끌고 가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관심을 끌고 가게 해주면 충분한 의미가 있죠. 하여튼 난 이거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 드라마라는 네. 거, 허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용 일부 가운데에서는 진짜 사실과 같은 사례를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럼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난 촉법이야 괜찮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촉법이라고 하면서 막 기세등등하게 막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근데 난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도 그런데 더 대담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 그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일단 오해부터 한 가지 풀면 촉법이하고 경찰서에서 바로 나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보호관찰 받아요. 제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성인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는 것처럼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화해서 안전하게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촉법 연령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 왜 그러냐? 이상한 놈들이냐?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뇌가 동물에 비해서 훨씬 크잖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 이미 많이 발달해 있는데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야,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으로 갖는다는 게 그게 바로 전두엽의 문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전두엽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감정이랑 보상을 담당하는 영역은 이미 다 성숙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했어요? 이거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데? 뭐가 문제야? 법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뇌가. 게다가 또 그 연령대에서는요, 또래 집단에서 우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인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령대는 특별히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우리 아빠 돈 많아, 우리 아빠 힘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 얘기고 내가 우월적인 지위에 서려면 무언가 그들이 보기에 하기 어려운 행동, 야, 난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빠 나이 많다고 그러던데. 저도. 아, 맞지? 그래. 저희 애들이 아빠 나이가 1등이야. 네, 초등학교 때, 네. 야, 애들이, 야, 우리 아빠 48이야. 야, 근데 보면은, 이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저지르는 범죄, 무리해서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반복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겠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리학에서 부적 강화라는 게 있어요. 부적 강화. 네, 오늘 하나 배워가시네. 내가 부적 컸어. 그 부적이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 강화가 뭐냐면 강화는 어떤 행동이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적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제거해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청소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면 너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하면 청소 안 해도 돼. 싫어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많이 하게. 이게 부적 강화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는 거, 이런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 혹은 위험이 제거된 상태니까 이런 그 범죄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이 애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지. 네네. 피해자는 이제 고통을 호소한단 말이지. 네.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책임지심이 있잖아. 그렇죠. 이걸 멈출 수도 있고 이제 그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만하지를 않아.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장난으로 그런 건데 왜 저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이 말 할 때 혼내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난은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고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장난이어야 장난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으로 한 건데 아 그래? 이러면 장난으로 아무 행동이나 막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커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혼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보통 혼자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드라마에서도 그치. 보면 무리지어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걔네들한테 중요한 게 내가 속한 무리에서 환호를 받는 거.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오니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커요. 게다가요, 이런 애들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약간의 우월적인 지위에 올라가거든요. 마치 권력을 쥔 것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활성도가 떨어져요.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그런 불편해하는 감정, 힘들어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월적인 위치에 올라서면 거울신경세포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이 화학적인 어떤 뇌. 네. 아하. 그러면 그런 걸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어. 백성의 그 아픔을 읽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다 뭔가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거울신경세포가 잘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주고 보게 해줘야 돼요. 김 교수, 그런데 이 옛날에도 촉법이라는 게 있었잖아. 있었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요즘 들어서 심해진 건 왜 그런 거야? 어떤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걔네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런 건가? 저 어렸을 땐 촉법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촉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잘 알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사실은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고민해보고 반성해보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피해갈까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좀 더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은 사실 참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는 교육의 어떤 실패라는 걸 갖다가 반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한국인데 그렇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역풍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형이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청 두들겨 맞았죠. 그렇지. 선생님한테도 맞고 네.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맞고 그냥 네. 또 때리기도 하고. 에이, 넌 안 때렸는데? 그래? 제일 잘 때리게 되는. 아이.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걸 경험한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엄청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오히려 역효과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에서도 그 세대의 선생님 했던 분들이랑 지금 새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막 신임 교사로 부임하는 분들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걸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이해가 간다. 원래 속속 이해가 잘 가죠? 야, 근데 네. 한편으로는 생각한 게 교권 보호국의 감독관이 학생을 패잖아. 참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야, 근데 실제 패면은 참교육 되니? 절대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되고 드라마니까 나화진 감독관이 처벌을 막 하잖아요. 환호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러면 그 효과가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우회로를 금방 찾아요. 딴 데 가서. 네, 안 보인 데서.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처벌하면 돼. 이걸 배워요, 애들이. 그러면 야, 너 잘못했어, 이거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폭력으로 처벌을 하는 게 혹은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옛날에 하던 사적제재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가해자인 학생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해한 행동, 자기의 가해 행동은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나도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야, 무섭다 이거.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무섭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참교육은 뭐야? 사람들이 야, 참교육이라는 거는 잘못한 놈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거는 조져야 돼 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교육이란 뭐예요? 요즘 실제로 참교육을 하자고 하면서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입, 취업 이런 데 페널티 주는 거. 그 대상자의 미래 자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버리는 거죠. 이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거든요. 아하. 근데 효과는 강력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회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커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로를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 지연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연. 네, 아까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한다 그랬잖아요. 최대한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학폭위 같은 거 열면 양쪽에서 변호사 맞아, 사고 맞아. 막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가면 피해 학생은 계속 고통을 받는 거니까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들이 반성문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반성문 보면 대부분 가해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잘못했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아니 그런 반성문 필요 없어요. 반성문은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쓰게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맞아보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피해 학생을 보고 직접 그 피해를 확인해보고 혹은 직접 가면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직접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내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반성문을 써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고 일단 네. 나쁜 짓 하는 애들 내가 봤어. 야, 너로 와서 반성문 써라고 얘기 못 하잖아.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못 얘기했다가 두드러 맞잖아. 내가 맞잖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힘 얼마나 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기성세대가 하는 게요. 지금 기성세대가 고맥락사회에서 성장했거든요. 고맥락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니까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이래서 되겠어? 라고 해도 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아저씨가 왜 참견이에요?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은 저맥락사회예요. 저맥락사회에서는 규칙이랑 규정이랑 법이랑 제도 이런 걸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노가 끌어오른다고 해도 직접 나서는 거는 지금 사회에선 맞지 않고요. 그러면 그냥 참으라는 거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다만 제가 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공동체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각계격파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불편해하겠지만 아이들이 그 어디서도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너랑 이야기하다 보면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어. 야, 근데 그 선후배 간에 이 참교육이 있을까? 옛날에 많이 받아봤지. 야, 오늘도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가자, 형이랑 참교육 하러 가자. 나 안 가고 싶은데. 왜 참교육 좋은 거잖아. 참이슬 어때요? 참이슬. 가자.